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최근 강화된 이민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보다 정확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저희 회사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히 이그젬트가 되는 체류 신분이나 비자에 관련돼서 조금 더 집중해서 미국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온라인에서 자료를 보시면서 서브스텐셜 테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그 해년도의 100%, 그리고 전년도의 3분의 1, 전전년도의 6분의 1의 거주기간을 모두 가산을 해서 183일이 넘게 되면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이 서브스텐셜 테스트를 통해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게 되면은 미국 내외 소득은 물론이고 해외 사업체, 해외 계좌 신고, 해외 금융자산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가 되게 되고, 미국 비거주자가 되게 되면 미국과 연관된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를 하면 되는, 그리고 해외에 관련되는 사업체나 계좌나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신고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그 미국 입국 신분을 보면은 무비자라고 하는 이스타와 방문비자라고 구분이 되는 비비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할 때 가산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스타랑 비비자, B1, B2, 비비자 역시도 미국에 거주하는 일수는 입국 일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주 일수 카운트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서브스텐셜 테스트 계산의 날짜가 모두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J비자하고 학생비자라고 불리는 F비자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F비자는 입국 연도로부터 향후 5개년도까지 거주기간을 면제를 받고, J비자는 입국 연도로부터 2개년도까지 거주기간 면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F비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입국을 했다. 그러면 5개년도니까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도까지 면제를 받고 2025년 1월 1일부터 거주기간을 카운트하게 되고요. J비자가 2020년에 입국을 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까지 면제를 받고 2022년 1월 1일부터 거주기간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양식 8843을 신고하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해당 연도에 미국에 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주기간을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그젬트 되는 비자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하게 양식 8843을 작성하셔서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주소로 우편으로 8843을 접수하는 것이 규정상의 원칙이고요. 설사 신고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내가 면제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원칙은 8843을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J비자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J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는 2020년에 입국했다고 치면 2020, 2021년도가 면제가 되고, 만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2024년도에 또 J비자로 다시 입국을 했다고 치면 J비자는 거주기간 산입하는 연도를 정할 때 과거 6년을 되돌아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6 years look back rule이라고 하는데 2024년에 다시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2024, 3, 2, 1, 20, 19년도까지 돌아봤을 때 면제받은 기간이 있느냐, 앞서 사례로 설명드렸듯이 2020년도, 2021년도, 2개년도 이미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2024년에 J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으실 수가 없고 2024년부터 거주기간이 카운트가 돼서 세법상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따지게 되고요. F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입국을 하셨다가 2024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2025년도에 다시 F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F비자 같은 경우는 과거를 돌아보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한 연도로부터 5년을 다시 계산을 해서 5년간 면제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완전히 미국에 거주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출국을 하셔서 거주 국가를 이탈한 다음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것과 미국에서 계속 지속 체류를 하면서 체인지 오브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신분만을 변경시키는 경우는 이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례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월 1일 날 입국한 사람이 2021년도 2월 말까지 제2비자로 거주를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고 있다가 2021년 10월 1일 날 만약에 F비자 승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체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F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완전히 거소국을 이탈하지 않고 미국 안에서 신분을 바꾸셨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설사 제2비자로 거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면제받은 2년을 감안을 해서 5년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21, 22, 23, 24년도까지가 학생비자로서의 면제 5년을 적용받게 되고요. 승인받은 2021년부터 적용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3월 1일까지 계셨다가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분이 변경되는데 승인받는 동안에 체류하셨던 약 7개월간의 기간, 대략 한 210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변경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정 신분이 없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스타나 B비자처럼 체류 기간이 면제되지 않고 카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변경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거주 체류 기간 테스트에 포함이 되어서 해당 연도는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특별하게 좀 이 체류 신분이나 미국 입국 비자에 적용이 되는 J비자나 F비자 같은 경우는 8843 신고가 벌금이 없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루머도 많이 있는데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 맞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민법을 계속 강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미국에 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그젬트 되는 체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잘 이해되셨길 바라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회사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